부산 시민사회단체와 미술계가 시의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습니다. 시와 퐁피두 미술관이 맺은 협약이 치욕적이고 불평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구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행정 절차를 통과하면서 2026년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주구역 지정 이후 방문객들이 줄고 있는 밀락수변공원에서 비축제는 물론 이색 포토존을 마련해 방문객 끌기에 안간힘입니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건을 기증받아 환경도 살리고 사회적 기여도 하는 아름다운 가게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를 위해 퐁피두 측과 맺은 협약을 공개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열린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협약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와 미술계가 다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졸속 불력적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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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대책위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부산시와 퐁피두 미술관이 맺은 협약이 불평등하고 치욕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더 많은 유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 혈세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시민에게는 비공개, 부산 지역 미술계와는 한 번도 소통하지 않았고 국회 국감에서 제출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자료까지 비공개하는 비밀불통 시정의 결과가 굴욕스럽고 불리한 협약을 퐁피두 센터와 맺은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협약 내용을 보면 시가 퐁피두 측에 해마다 400만 유로의 로열티를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억 원에 이릅니다. 또 퐁피두 미술관에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드는 운송, 보관비는 물론 보험료도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분관에서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모두 퐁피두 측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과의 협의 문건으로 기록하면서 한국어 우리말을 사용하지 않고 영어와 불어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협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적인 유권 해석을 하게 되면 한국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부산시는 시민사회와의 불통 문제를 지적당하자 논의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관계자 어느 누구도 시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지 않았다며 시가 말한 논의회장은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가 퐁피두 센터 부산 유치 건립 사업의 투자 심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북구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은 신청사 건립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추진하다 무산되는 일이 반복됐는데요. 이번에는 정부 심사를 통과해 2026년 착공을 내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올해로 지어진 지 48년째인 북구청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구청사로 사무 공간이 부족해 주변 건물을 빌려 쓰고 있고 비만 오면 물이 셉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부산에서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청이기도 합니다. 1995년 사상구가 분리하면서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지만 30년째 그대로입니다. 몇 해 전부터 다시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이 추진된 가운데 지난 18일 이 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신청사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는 마지막 행정 절차로 첫 도전 만에 통과입니다. 북구는 구청장이 직접 행안부를 방문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년 반 내지 2년 정도 있다가 또 우리가 심사하게 되면은
그때 이후 되면은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제도비라든지 건축비가 엄청나게 우리가 상승되기 때문에 지난 4월 신청사 부지를 덕천생활체육공원으로 결정하고 올해 4월에는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부지를 무상 기부받는 등 진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습니다. 군은 지난 4월 신청사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확정 지었다며 토지 매입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또 이건 우리 공공청사나 이런 걸 짓지 않으면은 효율성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는 뭐 큰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심사를 통과하면서 북구는 내년 실시 설계를 거쳐 26년 공사에 들어가 2029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사는 약 3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구청과 의회, 보건소를 비롯해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더한 복합청사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금주구역 지정 이후 방문객들이 줄면서 밀락수변공원 일대 지역 상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관할 지자체가 빛축제와 이색 포토존을 마련하고 친숙한 공원 만들기로 방문객 끌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 헐크, 아이들에게 겁주기를 좋아하는 몬스터 마이크,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속 캐릭터들이 밀락수변공원에 조성됐습니다.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쏠쏠하고 유쾌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캐릭터 헐크와 함께 멋진 인증샷도 찍습니다. 밀락수변공원은 지난해 7월 금주구역 지정 이후 방문객 발길이 끊어졌고 지역 상권이 침체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수영구는 상권 활성화와 밀락수변공원 이미지 개선에 안간힘입니다. 이색 포토존을 조성했고 11월 2일부터 4개월 동안 화려한 빛축제를 통한 공원 이미지 개선에 나섭니다. 시민들은 물론 상인들 벌써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많이 되죠.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효과가 있으면 좋겠죠. 빛축제 밀락 루체 페스타는 물고기 루체를 주인공으로 광안리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LED 구조물과 미디어 아트로 표현합니다. 한편 광안리 밀락 해변공원 광장에는 국화 2만 본이 식재돼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했습니다. 시민들은 국화해변을 걸으며 가을바다 정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건, 집에 하나씩은 있을 텐데요. 이런 물건들을 기증받아 환경도 살리고 사회적 기여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넥타이 3개에 5,000원, 티셔츠와 바지, 운동복도 1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사서 몇 번 쓰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하는 매장인 아름다운 가게. 7년 전 사상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거 살 것 같으면 여기 와서 구입하고 있고요. 네, 그게 제일 큰 이유고 이제 좀 저렴하게 또 저는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뭐 일거양득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두면 자리만 차지하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어 기증하는 이도 좋고 사는 이 역시 싼 값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 인기입니다.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회사 등 단체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500여 점을 기부한 30대 한 직장인은 올해 회사 내 기증왕이 됐습니다. 기부하면서 기분이 더 좋아지고 저희 애들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는 것 같아서 매년 더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건을 기증받아 운영하는 아름다운 가게. 전국에는 100여 곳, 부산에는 7곳이 운영 중입니다. 물품을 기증받아서 그 기증받은 물품을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과 환경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중했던 물건을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물품 기부. 생활 속에서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생활 운동에 소비자들의 관심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대구에선 독도사랑 댄스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평범한 여성 직장인들로 구성된 댄스 동아리의 남다른 독도사랑을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도의 날을 일주일 앞둔 지난 18일 앞산 전망대에서 독도사랑 댄스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독도 티셔츠를 맞춰 입은 여성들이 음악에 맞춰 준비한 율동을 선보입니다. 손에는 작은 태극기를 들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직장인들로 구성된 교육 기부 동아리입니다. 평소 농촌 봉사활동과 재능 기부를 해오다가 댄스팀을 구성해 유닛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나를 찾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나 다른 걸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라인 댄스라는 걸 어떻게 접하게 됐는데 이걸 하면서 저희가 또 어떤 축제나 이런 데서도 좋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어서 지역에서 활동 무대를 넓혀가던 이들은 독도의 날을 앞두고 독도사랑 댄스 퍼포먼스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퇴근 후 3-3-5 모여 율동을 익혔고 주말에는 다 같이 대열을 맞춰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0세,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일이 허다했지만 독도를 위한 퍼포먼스라는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큰 격렬한 운동 같은 거는 안 해봤는데요.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하기가 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니까 더욱 좋고. 언젠가 독도를 직접 찾아가 댄스 퍼포먼스를 펼치고 싶다는 이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웃들의 독도 사랑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 10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위원회가 부산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하윤수 교육감의 3대 핵심 사업 예산 낭비와 역사 왜곡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하윤수 교육감의 3대 역점 사업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육위는 여름방학 인성 영수 캠프는 참여율이 저조한 데다 한 사람당 300만 원의 과도한 예산이 투입됐고 부산형 인터넷 강의는 2년간 51억 원을 투자했지만 고1의 국영수 수강률은 20%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은 5개월간 600여 건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웠냐라고 질의했더니 다른 사업과 겹쳐서 모집이 힘들었고 취약계층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이렇게 딱 두 줄 왔습니다. 참여 저조, 홍보 부족, 예산 낭비 이런 부실한 행사를 한 평가조차 좀 부실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수치가 네. 정확한지 이 부분도 네, 정확한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네, 하윤수 교육감님 핵심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전교생에게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는 영상을 보도록 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정체성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그 역사의식이 무너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이 잘못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침탈이 우리에게 혜택을 줬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교육을 심어줬을 경우에 이 학생들이 그러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공교육의 정상화에 있어서 역사 인식이 그야말로 객관화된 이런 정제된 내용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는 또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건축물의 디자인이 훌륭해도 지역의 가치를 담지 못하고 주변 경관을 해친다면 어떨까요? 부산시가 부산을 대표할 건축물을 처음으로 공개 발표를 통해 선정하는데요. 어떤 설계작들이 들어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김윤정 기자입니다. 중구 강복동 용두산 부산타워가 마치 큰 액자에 들어간 듯합니다. 해운대구 반여동에 공공시설을 갖춘 새로운 형식의 오피스텔. 해운대 해수욕장 끝자락에 위치한 미포에는 주변과 어우러진 숙박시설이 이색적입니다. 남포동엔 새로운 랜드마크를, 청학동엔 형형색색의 관광 숙박시설이 어우러졌습니다. 광안리를 또 다른 명소로 만들 야심찬 계획까지.
부산시 특별 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에 참여한 건축 디자인들입니다. 첫 공개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돼 시민들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해 부산 도시건축의 신선한 자극제라 할 만합니다. 건축물은 한 도시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들이 보다 조화롭고 창의적이고 그 건물 하나하나는 어떻게 보면 부산 지역 시민이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에서는 창의적이고 그리고 혁신적이면서 그리고 그 지역 주민과 공공성을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저희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기능과 형태, 공공공간의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파리가 공공으로서의 그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는 민간 분야에서 한번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프로젝트가 이 사업이 기획이 됐다. 특별 건축구역 최종 선정작은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는 물론 행정 지원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성냥갑 같은 천편일률적인 건축물을 막기 위한 실험 가치가 이번엔 잘 실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4차례 유찰된 끝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내년 상반기 수의 계약을 체결할 전망입니다. 이제 기본 설계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나온 계획으로는 공항이 재기능을 할 수 없다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활주로 확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0조 5,300억 원이 투입되는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4차 입찰까지 갔지만 시공사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끝내 국토부는 수의 계약으로 전환했고 계속해서 단독 참여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15일 조달청에 공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앞으로 6개월간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본 계약을 체결해 내년 연말 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시 의회에선 보다 효율적인 공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시의원은 현재 계획된 활주로 폭 45m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며 안전 확보와 대형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활주로 폭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60m 정도가 안 되면 사고가 많이 나요. 바닷가라 안개도 많이 끼고 계획에는 45m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또 한 개로 계획된 활주로를 하나 더 추가하지 않을 경우 허브공항으로의 역할은 어렵다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활주로 2개 건설을 염두에 둘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2065년까지 35만 톤을 소화할 것으로 계획된 화물터미널을 100만 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를 변경하고 개항 시기에 맞춰 공항 접근 교통망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0만 톤, 70만 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화물터미널 확장의 형태를 만들어놔야지 공사를 한다든지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조 의원은 개항이 늦어지더라도 효율성 높은 허브공항이 건설돼야 한다며 부산시와 울산, 경남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요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의료적, 사회적 치료를 돕는 치유농업이 요즘 각광받고 있는데요. 한쪽 몸을 쓰지 못하는 편마비 노인들의 재활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력과 보행 능력 향상은 물론 심리 개선 효과도 높아 향후 사회 서비스 연계가 기대됩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로즈마리의 줄기를 잘라내고 바로 옆 텃밭에는 상추를, 작은 화분에는 국화를 심습니다. 활동 하나하나가 매우 힘겨워 보입니다. 편마비로 한쪽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어르신들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올리려고 그러면 힘들고 이랬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리게 되고 그런 게 좋아지더라고. 이 활동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편마비 노인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양손으로 분무기를 사용해 작물에 물을 주는 동작, 모종삽으로 고랑을 만드는 동작 등 7개 동작으로 구성됐습니다. 실제 효과는 있었을까? 한 장애인 복지관에 65세 이상 편마비 노인 30명에게 16차례에 걸쳐 적용해봤습니다. 그 결과 개별 운동을 수행한 대조 집단보다 마비된 쪽의 근력이 약 39.3%, 보행 능력은 7.4%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덩달아 심리적인 자아 존중감 점수도 10.7%나 향상됐습니다. 일반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반 턱에도 그냥 넘어지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지근은 운동이 되니까 들어 올리시는 힘이 강해져셔가지고 넘어지는 횟수, 그다음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횟수,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그다음에 좀 빼고서는 좀 다니시는 이런 것들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편마비의 대표적인 원인은 뇌졸중으로 인한 뇌손상. 치료를 받은 환자 중 10%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여생을 재활치료에 의존해야 합니다. 현재는 좀 쉽게 접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이제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6년까지 치유농업 프로그램 19종을 개발하는 등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